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신랑과 3년 연애하고 결혼한 지 1년 된 임산부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다리도 저리고 배가 뭉쳐서 일찍 깬 김에 조언 좀 구하려고 씁니다. 시아버지는 연애할 때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누나, 신랑, 남동생 3남매 다 미혼이고 시어머니랑 셋이 같이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 봤을 때는 교양 있고 경우 있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너네만 잘 살면 되고 너희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고 결혼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시가 1억, 신랑 5천 플러스 나 7천, 친정 8천 해서 3억 맞춰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 3일마다 전화하고 주말에 다 같이 뭐 먹으러 가자, 어디 구경 가자 하시고 툭 하면 신랑 없어서 허전하다 하고 우리 집 오고 싶어 하고 하시더군요. 시누이와 시동생이 알고 허전해서 서운했냐며 매일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와서 밥 먹으니 밥 해야 돼서 귀찮고 주말에도 안 나가고 집에서 밥 달라 어디 가자 하니 우리한테 연락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삼남매는 시어머니 성향을 알고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만 전화 와서 네가 신랑한테 시댁 가자, 어머님이랑 어디 가보자,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서 친해지고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기가 막히게 신랑 없을 때만 전화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은근절 까내리셨어요. 눈치가 없고 사근사근한 맛이 없다면서 좀 배우라고 하시더군요. 본인 뜻대로 안 되고 하니 화풀이를 저한테 하는 게 안 되겠어서 생각을 했죠. 신랑한테 바로 얘기하면 우선 내 말은 믿겠지만 녹음한 게 들려주기가 좀 뭔가 작정한 것 같고 어머님한테 말해봤자 시침이 뗄 게 뻔하기에 머리를 굴려봤어요. 거의 이틀에 한 번으로 월수금에만 전화하셨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신랑이 금요일에 연찬에서 쉬는 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5시에 퇴근해서 대중교통으로 집에 가면 늦어도 5시 30분이고 신랑은 6시에 퇴근해서 자차로 집에 오면 6시 40분에서 7시 정도 돼요. 시어머니는 항상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에 전화하셨었고요. 칼퇴를 해서 바로 차 타고 집에 오니 5시 15분. 조금 있으니 시어머니한테 전화 온 거 스피커폰으로 같이 받았어요. 처음에 신랑이 같이 있다고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속사포로 다다다다 얘기하셔서 신랑이 껴들지도 못했고 듣는데 내용이 그러니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이 너 왜 대답이 없니? 하시기에 신랑이 전화기 가져가서 엄마 항상 이렇게 돼 있냐고 화를 내니 뭐라 하시는 것 같더니 당황하셔서는 끊어버리시더군요. 시댁 식구 다 알게 돼서 창피당하시고 저한테 사과하고 차단당하시고 조심하시다가 임신한 거 알고선 잘해주시는 듯합니다. 그저께 밥하기 싫고 그동안 조심하느라 초밥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서 외식하려고 나갔는데 남편한테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자시는데 내가 초밥 먹고 싶다고 해서 나가려고 한다고 하니 알았다고 맛있게 먹으라고 하고 끊으셨고요. 남편이 신발 신느라 스피커폰으로 받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끊은 줄 알고 제 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디 내려놓고 얘기하시며 돌아다니시든지 잘 안 들리기는 하는데 대략 임신한 게 뭐 대수라고 먹고 싶은 건 다 먹으려 한다고. 초밥은 무슨 초밥이야. 비싼 것도 먹고 싶다고 한다며. 미운 게 가지가지 한다면서 계속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 방에서 거울보다 나와 벙쪄서 듣고 있고 신랑도 신발끈 붙잡고 당황해서 듣고 있다. 전화기에 대고 엄마 다 들리거든? 하면서 소리 지르니 끊어졌어요. 신랑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저도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분명 증거가 없으니 모르는 척 하실 것 같은데 참 짜증나네요. 이 통화가 끝난 후 신랑은 시댁 가서 뒤집어 놓았어요. 신우는 대체 왜 그러냐고
자기 보고 결혼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이런 시어머니 만날까봐 결혼 안 하고 싶다고 하고 난리를 했나 보더라고요. 신랑이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해 놓아서 몰랐는데 나중에 목록 보니 어마어마하게 전화하셨었고요. 전 그 후로 왕래하지 않았고 가끔 시누이만 선물이나 먹을 거 사와서 들리기만 했어요. 임신 8개월이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자궁 수축이와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뺏겼다면서 난리였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정말 딸처럼 생각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며 한탄을 했나 보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몸이 약해서 입원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트러블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는지 알게 되자 지금 우리 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 아시냐? 지금 임신한 애한테 어떻게 했길래 애가 조산기가 있어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냐? 우리 딸 아기 둘 다 이상 있으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퍼붓고 끊었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열받아서 병원에 신랑 오기 기다려서는 한 소리 했대요. 사돈지간이 얼마나 어려운 사이인데 그것도 내 딸 모함하려고 전화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은 나만 알고 있겠지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되면 아빠한테 얘기할 거라고. 알아서 잘 중재하라고 했대요. 그렇게 입원해 있다가 퇴원해서 회사에 육아휴직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누가 초인종을 막 눌러서 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한참을 놀라서 쳐다보고 문을 안 여니 문 두드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보고 있다가 또 배가 뭉쳐오고 약간 하혈도 하게 되었고요.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119 불러서 병원 갔어요. 밖에 서 있던 시어머니 당황해서 쳐다만 보고 있고 따라오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다행히 수축이 심하게 와서 혈관이 터져 하혈한 것 같지만 경부도 짧아졌고 우선 입원해서 지켜보자고 했어요. 결국 아빠도 알게 되고 신랑이 죄송하다고 빌고 했지만 와이프도 자기 새끼도 못 지키는 남편과 아빠는 필요 없다고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안 되면 소송 진행하겠다고 하기도 하고요. 엄마도 저도 여하태 잘했다. 나 더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우선 무마시켰어요. 아빠도 어떡하나 보려고 했었다지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휴. 신랑은 또 시댁 가서 뒤집어 엎고 이제 나랑도 영 끊자고 앞으로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했대요. 시어머니도 제가 119에 실려가고 하니 정말 잘못됐을까봐 울면서 들어 누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시동생 여자친구가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사실 알게 된 건 좀 됐는데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니 말 못하고 있었는데 배가 불러오자 안 되겠는지 얘기했고요. 신우는 원래 자유로운 영혼이고 해외 파견 근무도 다니고 돈 모아서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애초에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신랑은 평범하게 대학교 나와서 취업하고 저 만나서 결혼한 거고요. 시동생은 지방 국립대 가서 석사까지 하고 서울로 취업해서 올라왔습니다. 거의 10년을 떨어져 살다가 온 거였어요. 시동생은 우리 엄마가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도 있고 여자친구 임신해서 빨리 결혼해야 하는데 이 상황이 짜증났을 상황이긴 했겠죠. 그래서 자기는 모아둔 돈도 없고 어차피 시가가 58평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우선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답니다. 급하게 결혼하면서 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출산 3일 후에 결혼해서 식장에 가지도 않았고 시어머니 찾아올까봐 신우 말고는 시동생에게 알리지도 않았어요. 워낙 난산이었어서 수혈도 받고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 있었고 진통한테 힘을 잘못 줘서 팔에 산후통이 와 팔을 들지도 못하는 상태라 조리원에서 2주 있다가 친정집에서 도우미 불러서 조리했습니다. 이 와중에 출산은 했다는데 애는 볼 수 없고 연락도 안 되고 하니 시어머니의 히스테리는 장난 아니었고 시동생과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의지할 곳도 없는 동서가 고스란히 욕바지가 되었나 보더라고요. 처음엔 잘해보려고 했겠으나 시어머니는 자기 자식만 귀한 사람이라 점점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우리 엄마는 안 그래 하던 시동생도 겪다 보니 알게 됐고요. 간단하게 써서 그렇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중재를 제대로 못하자 결혼한 지 한 달 반 만에 이혼 얘기가 나오고 시동생이 밤에 술 먹고 울면서 신랑에게 전화했더라고요. 우리 엄마 대체 왜 그러냐고 미치겠다며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하는데 어떡하냐고 하면서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동서가 2주 시간 줄 테니 고민해 보라면서 분가하면 기본 도리는 하고 지내겠다. 친정에서 어느 정도 보태줄 테니 얼마만큼은 준비해서 분가하자. 아님 이혼하자고 하고 친정에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전 몸이 안 좋아 친정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고 당분간은 친정에서 지내야 할 것 같고 또 시어머니 때문에 찾아올까봐 더 이상 그 집에서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살림살이도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 거고 다 좋은 거로 해놓은 거라 친정 들어가면 처분해야 할 생각하니 너무 아까웠고요. 시동생 부부한테 부부침대와 화장대, TV와 식기 정도만 가지고 나갈 테니 1,000만 원 정도에 넘겨줄까 하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다음 전세 입자 구했으니 우리 나가겠다고 하고 필요한 짐 빼서 나왔습니다. 신랑이 시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니 시동생이 미리 얘기해서 알고는 계셨고 1억 돌려드린다니 자식들한테 똑같이 1억씩 나눠주려고 했었다고 받으라 하며 다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얼굴만이라도 보고 살자고 했다 하시더라고요. 신랑은 제가 마음이 풀린다면 모를까 강요할 생각 없다고 가끔 찾아뵙겠다 하고 나왔다 했어요. 시동생네도 분가 나오고 하니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치킨에 맥주 한잔 하자고 해서 먹다가 우셨대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엄청 한탄하셨다는데 신우도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자업자득이라고 했더니 네가 제일 나쁘다고 꺼이꺼이 우셨다고 하네요. 저번 주말에 시동생네 부부가 밥 산다고 해서 만났어요. 시동생이 형수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 알게 됐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사과하고 동서랑도 잘 지내기로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야 속은 상하지만 외동딸 끼고 사니 좋다고 하십니다. 아직까지 저는 팔이 올라가지 않아서 한의원 다니면서 고생하고 있지만 친정에서 사니 마음만은 편하고 너무 좋네요. 최근 6개월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도 빨리 몸 회복해서 우리 식구끼리 알콩달콩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